동물들도 천국에 갈까? 동물들의 영혼도 사후에 계속 사는 걸까? 다시 그들을 보게 될 날이 올까? 그들도 환생을 할까? 나는 종종 이런 의문이 들곤 한다. 동물 커뮤니케이션의 세계를 발견하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죽으면 끝이라고 믿었다. 정말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죽음이 너무 무서워서 그 말을 화제로 올리는 것조차 꺼렸다. 상대방이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하면 금세 바르르 떨면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곤 했다. 죽음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겁에 질려서였다. 그런 까닭에 나로서는 저 세상으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동물들과의 교감이 특히나 감동적이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리키를 알게 된 것은 2006년 1월 2일이었다. 나는 개의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모임이라는 공개 토론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을 쭉 훑어나가다 요크셔에 사는 린의 안타까운 사연을 보게 되었다. 리키가 3년 전에 죽은 단짝 친구 브렘블 때문에 아직까지 비탄에 잠겨 있다고 했다. 나는 왠지 그녀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제안하고 싶어졌다. 마침 불과 얼마 전에 비슷한 경우로 모노를 도운 일도 있던 참이라 더 그랬다. 나는 리키 사진을 처음 집어드는 순간 빙글의 미소가 지어졌다. 긴 다리에 우락부락한 우키가 연상되어 절로 미소가 배어나왔다. 턱 아래까지 늘어진 길쭉한 귀가 크고 뼈만 앙상한 얼굴을 덮고 있었다. 리키의 털은 열대지방이 빛바랜 모래색이라 잘 모르는 사람은 리키를 보고 덩치 큰 양으로 혼동할 수도 있다. 나는 녀석의 사진을 보면서 그 부드러운 머리털에 손을 푹 찔러 넣고 마구 쓰다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넌 어쩜 그렇게 귀엽게 생겼니? 보통 개와는 달리 인간의 눈을 더 닮은 그 눈이 미소로 화답했다. 당신도 봐줄만하게 생겼네요. 그리고 그 한 번의 눈웃음에 나는 녀석에게 단박에 꽂혀버렸다. 나는 내 소개를 한 후에 얘기 좀 나누자고 청했다. 예, 좋아요. 녀석이 선뜻 대답했다. 나는 손에 펜을 주면서 브렘블의 얘기를 꺼냈다. 브렘블은 제 단짝 친구였어요. 정말 온 마음으로 사랑했죠. 그 친구는 아직도 우리 집에서 떠나지 않고 같이 있어요. 항상은 아니고 가끔씩이지만요. 그렇게 제 곁에 없을 때면 보고 싶어요. 나는 뭔가를 잃어버린 것처럼 호탈감이 느껴졌다. 브렘블도 같은 스피눈의 종이었고 립키와 형제지간은 아니었으나 형제와 다름없이 지냈던 것 같았다. 그런데 그런 브렘블이 오래 병을 앓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급작스레 숨을 거둔 듯했다. 브렘블은 턱을 걷어차였어요. 리키는 슬픔에 겨워하며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은 브렘블의 턱만이 아니라 용기까지 산산조각 냈어요. 그치만 제가 브렘블의 마음을 고쳐주었어요. 우리는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진 영원한 한 몸이에요. 저는 평생 브렘블을 돌봐주었죠. 브렘블은 너무 아팠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고통 속에서 지냈어요. 그럴 때면 제가 기운을 북돋아 주면서 함께 재미있게 놀곤 했죠. 리키는 닭고기를 아주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 다음엔 린 얘기를 꺼내더니 그녀에게 자기의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그대로 전해달라고 했다. 린은 걱정이 너무 많아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기 몸을 좀 아낄 줄 알아야 해요. 온통 제게만 매어 사는데 저는 그저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린, 제발 건강에 좀 더 신경 쓰세요. 그러면 저도 차차 나아질 거예요. 저는 당신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당신처럼 사랑스럽고 자상한 분도 없을 거예요. 당신을 만나게 된 것을 언제나 마음 깊이 감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만나서 함께 사는 것은 당신도 나도 서로 원해서였어요. 당신은 사랑이 넘치고 너그러워서 어려움에 처한 개들이 마음과 몸을 돌볼 줄 알아요. 지금 브렘블은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런데 당신 마음속에서 치유해야 할 깊은 상실감이 느껴져요. 그동안 당신이 감당하기 힘든 일이 많았던 것은 저도 알아요. 나는 리키의 메시지를 전해주었고 며칠 후에 린이 이메일을 보내왔다. 그녀는 개가 그렇게 지혜롭고 영리할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워했다. 그리고 동물이 혼령의 몸으로 계속 살아간다는 말은 처음 듣는 얘기지만 브렘블이 아직도 곁에 머물고 있다니 위안이 된다고 했다. 니키의 말이 다 맞는 말이어서 감탄스럽다고도 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녀는 아주 짧은 기간 사이에 보통 사람들보다 많은 죽음을 지켜봐야 했단다. 그러면서 다음의 말을 덧붙였다. 그런데 리키는 닭고기나 칠면조는 못 먹어요. 소화가 잘 안 되는지 먹었다 하면 심한 설사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림은 며칠 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닭고기 요리를 해주고 싶어졌다. 그런데 시키려고 한쪽에 놔두고 전화를 받으러 갔다 와보니 글쎄 리키가 그것을 다 먹어치운 뒤였다. 거의 10일런을 목 빠지게 기다린 마당에 1초라도 더 기다릴 처지가 아니었다고요. 리키가 말대답했다. 그 이후로 리키는 아무 탈 없이 닭고기 요리를 즐길 수 있었다. 리키는 이어서 다음의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 우리는 모두 여기에서 함께 지내면서 각자의 의도에 따라 서로를 알아가고 점점 익숙해지죠. 그런 과정에 처음과 끝이란 것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어요. 바로 지금이 우리의 순간인데 열린 마음과 즐거운 얼굴로 그 순간을 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린,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제발 제 얘기를 듣고 당신이 선택받은 길로 저를 따라오세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이 순간을 함께하고 있어요. 브렘블은 큰 선물이었어요. 브렘블이 당신에게 깨우침을 주었지만 당신은 아직도 배울 것이 많아요. 무엇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진실되지 않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당신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도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당신은 자유롭게 날아야 할 아름다운 영혼이에요. 당신의 의지로 자신을 묶고 있는 그 사슬을 풀어버리세요. 진실을 마주 보세요. 수의사들인 크리스 데이와 존 섹슨의 도움으로 종기가 치유되면서 다시 털이 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헤어나지 못하던 비탄을 차츰 털어내더니 특유의 거만하고 명랑한 성격을 드러냈다. 오래 지나지 않아 리키가 처음으로 요구를 해왔다. 린이 레이키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리키는 그녀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길 원했다. 또 그녀가 자기를 비롯한 다른 동물들도 치유해 주길 원했다. 리키는 나중에 자신이 떠나고 나면 그것이 그녀의 할 일이라고 보았다. 리키와 나는 정기적으로 교감을 나누는 사이에 금세 돈독해져서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교접되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해서 리키가 이것저것 해달라며 매 순간 나를 괴롭혔다는 얘기는 아니다. 녀석은 언제나 내게 인도자이자 스승이었고 든든한 반석이자 듬직한 지지자였다. 또 웃음을 선사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벗으로 곁에 있어 주었다. 가을로 접어들 무렵 리키가 나에게 비밀 한 가지를 털어놓았다. 저는 곧 돌아갈 거예요. 린에게 전해주세요. 저는 곧 돌아가야 하고 린은 다시 저를 찾게 될 거라고요. 말하자면 자신이 환생하여 다시 린에게로 돌아올 것이라는 얘기였다.
나는 흥분이 되었다. 린이 내가 있는 곳을 어떻게 알고 찾아가지? 나는 펜을 집어들며 물었다. 지금 알려줄게요. 저는 다음번엔 암컷이 되어 돌아올 거예요. 발육부진의 작은 새끼로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으세요. 저는 사육장에서 태어날 텐데 그곳 사육가는 보통 사육가가 아니라 동물들을 구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막 달려가서 린의 왼쪽 손 새끼손가락을 물 거예요. 잊지 마세요. 왼쪽 손 새끼손가락이에요. 그 사육장이 어딘데? 리키는 막연히 북동쪽을 가리키기만 했다.